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러 정체성을 안고 있는 김두진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제가 오랫동안 쭉 알려보고 싶은 저의 첫 정체성인 배우. 두 번째는 현재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를 칭찬해주는 정체성, 커뮤니티 매니저. 그리고 마지막은 저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교육센터, 두유아트센터의 대표. 이렇게 세 가지 정체성이 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배우 김두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예종에 들어가고 한예종 연극원에 다니는 배우 요즘에는 뭐 더 약간 거기 들어가면 스타가 되는 배우로서의 명성을 날리는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학교라고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음, 저 어릴 때만 해도 장동건 다니는 학교, 각종 그렇죠. 학교 그랬는데 오만석 다니는 학교. 그래서 뭐 학창 시절을 얘기하기 너무 길고 응. 이제 배우 김두진으로 제가 만난 건 신세계라는 그룹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김두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음, 그때 얘기부터 좀 할까요? 어떻게 배우 음, 생활을 하셨는지 음, 졸업하고. 음, 약간의 배경이, 맥락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형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성향은 마찬가지인데, 형들을 너무 좋아해서 나에게 형들이 어떤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인 느낌도 들고 또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형들이 저한테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울림이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그런 기질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에도 대부분이 이제 선배 형들 그리고 선배 연출 형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형들이 얘기를 하는 그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나도 저렇게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간사한 지점은 나한테 달라와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애정이었죠, 저한테는. 애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혹은 좀 약간 낮게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그게 나한테 넌 나한테 약자구나 라는 인식이 되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었으면은 내가 오해하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대부분의 많은 연출형, 연출형들, 연출형 배우들이 저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막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기억에 남았던 학창 시절의 저에 대한 피드백은 너 연기 진짜 못해. 한예종일 때. 예, 한예종일 때. 졸업하기 1년 전까지도. 너는 연기 진짜 못하고, 넌 맨날 술만 먹고, 넌 맨날 놀고, 네 동기 A는 이렇게 맨날 연기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연습하는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들이 말했던 그 A라는 동기 혹은 B라는 동기들은 당신한테 잘 안 해줬거든. 불러도 안 나오고, 어, 되게 선을 딱 잘 지키는 굳이 당신은 친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그 표현을 하던 친구들이고 나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서 내 간과 쓸개를 다 주겠어 했더니 좀 관계적으로 그런 저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태였고 나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난 연기도 못하고 공연은 되게 많이 했는데 자신감이 없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왜 다들 그렇게 연극에 미쳐 있었는지 연극으로만 연극에 연극으로만 나는 반드시 빛을 시작해서 연극에서 이게 발굴이 돼서 영상을 나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세계 연출은 그런 저한테
처음으로 너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의 재능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첫 연출이었어요. 그 지난 학교 생활의 모든 연출들을 포함해서 모든 나보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선배들 중에서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준 신세계 연출이 그렇게 저를 캐스팅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제안을 했고 극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게 졸업 후에 시작한 극단 신세계. 뭐 파란 나라 뭐 그런 거 네, 계속하셨나요? 맞아요. 김주정 김주정 네, 연출.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배우로서의 정체성 생활을 해왔어요? 음, 신세계를 2019년을 마지막으로 나왔고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원래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내와 유학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어떤 혼수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유학 자금만 조금 받겠다 이제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했고 나는 어떤 작업 활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기 예술과 연극 예술을 공부하고 그걸 티칭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실행해 보겠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을 갈 수 있을 상황이 그 차단이 되어져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결국 전문사. 내가 졸업을 한 학교에 대학원 과정을 다시 들어가자. 찾아보니까 대학원 과정이 있긴 하더라도 어, 커리큘럼의 퀄리티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그래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어,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전문사를 대학원 과정을 다시 시작을 했고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제 가치관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연극에 죽고 연극만 하고 난 연극 배우로 시작할 거야 였는데 지금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 우리 최용석 감독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두진이 넌 영상 하면 잘할 것 같아. 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빨리 영상을 해라. 더 늦기 전에 해라. 근데 저는 그 영상을 해보라는 그 제안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 이 말을 영상을 하면 잘할 것 같고 영상이 잘 카메라에 잘 들어오는 얼굴이다라는 거에 대한 전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공명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난 연극을 졸업을 하기 위한 과제로 몇 편만 하고 영상에 집중하겠어. 그렇게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연극은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위해 필수로 한 거 빼고는 아예 애시당초 제안이 와도 선택을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오히려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할 거면 난 영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영상 작업을 진지하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좀 더 젊은 나이에 했으면 나이를 명분 삼아서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봤을 텐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나의 가족과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과 이 모든 걸 같이 동반해야 하니까 결국에는 생계 유지에 활로를 탐색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새로 창업을 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해보자 했던 게 두유 아트 센터였고 두유 아트 센터를 창업을 시작하니 초기 자금의 안정적인 상황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위스테이 지축의 커뮤니티 매니저를 시작을 했고
하지만 난 연기도 하고 싶어. 그래서 틈틈이 오디션을 보고 이제 작업이 들어오면 연차를 내고 촬영을 가고 지금은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스테이라는 공동체에 제가 알기로 이제 세 명, 어떻게 보면 네 명의 이제 배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예종 세 분 또 와이프 이렇게 해서 배우 그룹, 뭐 다른 배우들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고 들어와서 이제 어떠신지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저 배우들이 들어왔을까? 음, 배우들은 가난함이 익숙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거의 불안정함과 월마다 필요한 돈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 다르니까 자가 매매 이런 단어는 아마 평생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시에 저와 아내도 LH로 임대주택을 살고 있었고 그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근데 마침 집주인이 음,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 집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집이 LH라서 매년 갱신할 때 집값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하니 우리 왼쪽 오른쪽 집은 지금 1억씩 올랐는데 이 집은 우리 때문에 못 올리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같이 들어온 설린내 가정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석 감독님과 이제 해숙 배우님도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슈가 있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스테이 지축은 제안이 왔었고 공고를 받고 지원을 했고 그래서 들어오게 됐는데 의도와 계획을 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건 정말 갑자기 며칠 안에 후다닥 지금 생각해보면 위스테이는 별내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업 설명회를 갔었어요. 명동에. 근데 저는 이게 사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애시당초 사업 설명회 갔다가 설명 듣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다 있어 이러고 그냥 나왔어. 그때 당시에. 그리고 위스테이 지축이 됐을 때 이제 머리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후다다닥 여기를 들어오게 됐고 지금 들어와서는 너무 잘 들어왔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뿐인 것 같아요. 음, 특별히 제가 커뮤니티 매니저를 이제 1년을 보내고 나서 이 동네 아이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연령 불문하고 다 친한 것 같아요, 저랑. 그냥 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랑 친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아이들도 어, 저를 좋아해 주는 거 좋아해 줘요. 이건 약간 확신인 것 같아.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사하고 가끔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와 인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고 어, 진짜 마을에 살고 있는 기분. 윗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대. 누가 뭐가 필요하대. 누가 누구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뭐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 이런 생활을 저도 사실은 정말 어렸을 때 빼고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실현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됐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마을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맨 처음에 음, 두진 배우님이 그
커뮤니티 매니저. 매니저라는 걸 할 때 솔직히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의 직원으로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약간 음, 연속 기간도 되게 짧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렇게 여러 민원들이나 또 일을 해야 되니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걸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물론 그 속사정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그게 마치 저 사람이 자리인 것처럼 되게 드진이 그만두면 안타깝겠다 좀 아쉽겠다라고 할 정도로 물론 본인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아까 종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떤 선교사 같은 어,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듣는 사람 뭐 이 얘기가 다 안 들어가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 커뮤니티의 센터 매니저는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음, 채용 공고에는 커뮤니티 이렇게 써 있었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민원 응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539세대 위스테이 지축의 모든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잠이 들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이 마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즐겁고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게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그 재정적인 지원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하고 정리를 해주고 또 필요할 때에는 기획을 직접 해서 마을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즉 그 위스테이 지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근데 그 조직에선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 그냥 그렇죠. 뭐 그 안에 기쁨, 슬픔, 뭐 음, 눈물 그런 걸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 그렇죠. 것 같은데 어, 가장 보람 있는 거는 아이들을 만나서 예, 그렇게 보람은 인사할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이 아이가 컸다. 이렇게 컸구나를 느낄 때 내가 이 아이와 같이 이 아이의 성장의 시간을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줬구나에 대한 뿌듯함. 그게 제일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두유 아트 센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유 아트 센터는 어떻게 하게 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건 제가 홍보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를 이제 듣는 분들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서 두유아트 센터 홍보는 아내가 더 잘하는데, 음, 두유아트 센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극 사교육 학원입니다. 제가 그것도 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예,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대한민국 최초군요. 예, 이렇게 홍보를 전면에 이렇게 내세운 곳은 처음, 최초. 항상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연기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버티는 시간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인데 특히 한예종 연기과를 나오면 입시를 제일 많이 하고 입시를 하다가 좀 더 안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학교에 파견으로 나가는 연극 예술 강사로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미술학원이
이렇게 많네? 발레 학원이 저렇게 많네? 태권도가 이렇게 많다고? 피아노 학원도 여기 있고 저기 있네? 연극은 왜 없어? 그게 첫 번째였고. 왜 연극이 없지? 근데 솔직히 왜 없는지는 알겠어. 왜 없어요? 어, 연극이 없는 이유는 배우들이 연기하고 싶어서. 어, 돈은 없고 연기는 해야겠고 창업을 하기엔 큰 돈은 없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전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약간 새는 얘기지만 그런데 두아트 센터는 연극을 매개로 해서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와 그리고 감정 케어를 해주는 그리고 자기 돌봄과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 예술 학원입니다. 미술 학원을 다니면서 애들이 화가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 선수를 하려고 태권도 학원 간 것도 아니고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엄마 아빠들이 피아노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예술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을 위해서 이 아이가 그 특의 영향을 받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연극 예술이 사실은 모든 예술 장르가 다 들어가져 있는 종합 예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랜 시간 아이들을 연극 예술 교육 강사로 활동을 했던 아내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누군가 한 명쯤은 선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극이 이렇게 교육에 이롭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해보면 안 될까? 왜냐면 학교나 기관에서 잠깐 하루 혹은 2박 3일 아이들이랑 뭐 연극 캠프를 해주세요 하면 애들이 끝나고 나서 환장을 하는데 너무 더 하고 싶어 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 재밌어 하는데 이걸 왜 평소에 할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저희는 생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되게 시장의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저에게 이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 이게 더 필요하구나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해지겠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감독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는 버티고 버티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들이 또 배우라서 이렇게 막 홍보 주저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잘 홍보하시고 물론 두진님이 머리도 좋고 그 사업적 아이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트 센터를 하반기 또 내년에는 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론 뭐 인스타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두유 아트 센터를 어떻게 찾아오고 알게 되나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나요? 저희 지금은 거의 인스타나 이런 SNS는 그 SNS 통해서가 아니라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인이 또 다른 지인의 어떤 이야기 듣고 내 지인이 두유인데 두유 아트 센터가 내 지인인데 너가 말한 그런 걸 여기서는 해줘. 여기서는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오게 된 케이스들이 지금은 대부분이고 저희가 맘카페를 얼마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맘카페를 통해서 이제 오기 시작했고 근데 여전히 저희는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전히 낯설어하고 여전히 애를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되게 구석진데서 그래서 음식이라고 좀 잘 되려면 입소문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맛집이니까 내가 찾아가고 나 이렇게 웨이팅 할게라고 해서 먹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입소문이 하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알기 시작했어. 근데 두유아트 센터는 제가 볼 때 뭐랑 경쟁을 해야 되냐면 시간과 경쟁을 해야 돼요.
보내고 싶은데 태권도 학원 보내야 돼, 피아노 학원 보내야 돼.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우선순위에서 경쟁을 제가 볼 때 해야 되더라고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이 커뮤니티 매니저에 대한 내가 이 지속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체능, 연극, 예술교육, 사시장, 아니 사교육 시장의 진출. 저는 분명히 이거 사업으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유미 이제 아내 이야기로는 우리만큼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선생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큰 숙제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하기 너무 할 게 너무 많네. 또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막 투자하고 퍼주고 해서 이게 남을 까할 정도로 막 그렇죠. 애들 사주고 뭐 맞아요. 뮤직비디오 찍고 그래서 때론 걱정도 돼요. 뭐 이렇게 맞아요. 학원비보다 더 드는 건 네. 아닌지. 그래서 혹시 이 인터뷰를 듣고 뭐야 나도 보내볼까 하는 분들은 결코 손해보는 학원은 아니니까 꼭 보내보시고 아이들을 경험시켜 보시기를 바란다는 음,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홍보 많이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못 오는 건 괜찮은데 몰라서 못 맞아요.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동네에는 한 두 군데 정도의 우리와 비슷해 보이는 학원들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상담을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는 M1 어떤 뭔가 다른 과목을 연기에 붙이고 싶지도 않고 어, 애매하게 한 건 아니고 뭔가 입시면 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속여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는 여기를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를 오고 있는 친구들이 먼저 이 센터를 신뢰하고 있는 거를 먼저 다지고 싶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감사하게도 아이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고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학원을 끊은 아이들도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을 끊은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성적에 도움이 하등 되지 않아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해. 왜 이게 성적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왜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 하는데, 너 이제 무슨 학원을 가야 되니까 이제 끊어. 어떤, 이 아이들의 시간들 속에 우선순위에 두이 아트센터가 세운 가치관이 밀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속상함은 있었어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내 질문일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모자무사네.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 목적이 뭐야? 그 맞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개척자. 저는 의도치 않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과 특히 유스테이 지축에 들어온 이후로 매일매일이 내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계획했던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한 번도 안 한 곳으로 계속 가. 한 번도 시도해 보려고 해보거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거를 하고 있어. 근데 원체 선천적으로 불안도가 높아서 나는 겁쟁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행동력이 자꾸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음,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이 개척의 마음이 의미가 있음을 늘 되새기면서 향후에 감독님의 아이 그리고 두유를 만난 아이들한테 이 말이 씨앗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개척자는 배우를 하면서 사업도 하는데 그 사업이 예술교육이야. 근데 사교육 시장에서 연극으로 사교육을 한대.
근데 배우야. 배우로서의 김두진님과 커뮤니티의 김두진 씨 그리고 이웃으로서의 김두진 씨, 두유 아트센터 김두진 씨를 응원하고 그 향부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다음 시즌에도 다음 시즌에도 달라진 모습으로. 인터뷰하고 또 사진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